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피츠버그 유대교 예배당 총기 사건의 용의자가 어제 기소됐으며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4차 이민자 행렬이 미국 정착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졌으며 직업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영화 현 미동부 지역 부회장이 세계한인무역협회의 제20대 신임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중간선거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월 말 구성되는 새 의회에서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내년에 전국의 중산층 노동자들을 위해 10%의 추가 감세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후 내년 1월 말 새로 구성될 110대 의회가 개원하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산층 감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 꺼내든 막판 승부수로 지난 20일 네바다주 유세에서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고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해 세금 인하 폭과 법안 상정 시점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의 혜택들을 나열하면서 우리는 해마다 근면한 중산층 미국인들을 위해 세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세 조치의 혜택이 주로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부자와 기업에 돌아갔다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츠버그 유대교 예배당 총기 사건의 용의자가 연방혐오범죄방지법이 적용된 총 44개의 혐의로 어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용의자 로버트 바우어스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검찰은 지난달 27일 피츠버그 스코럴 힐에 위치한 유대교 예배당에 침입해 11명을 살해해 현장에서 체포된 바우어스에게 총기 살인죄와 살인미수, 경찰관 살인미수, 경찰관 상해,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사악함과 혐오로 얼룩진 범죄를 저지르며 미국의 가치를 훼손했으며 이번 사건은 희생자와 유가족들뿐 아니라 피츠버그와 미국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피츠버그 연방검사들이 사형을 구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어스가 경찰과 대치 중에 입은 총상을 치료하기 위해 실려온 병원의 관계자들은 그가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외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대인 혐오 범죄로 기록됐습니다. 어제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4차 이민자 행렬 캐러밴이 미국 정착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 국가에 대한 원조 중단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국경에 최대 군인 15,000명이 배치될 수도 있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어제 새벽 약 2,000명의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출발했다고 로이터,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을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으면서 이들은 미국 이민을 위해 앞다퉈 길을 나서는 형국입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300명으로 조직된 3차 캐러밴이 산살바도르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했으며 이들은 현재 과테말라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5,200명의 현역 군인을 남부 국경으로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캐러밴이 조직된 중미 국가에 대한 원조 중단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국경에 최대 군인 15,000명이 배치될 수도 있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온두라스에서 출발해 멕시코에 진입한 첫 캐러밴은 어제 남부 오아사카주 후치탄에서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시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교통편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시티에서 연방의원 등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압박 속에 캐러밴 북상을 저지하려고 강원 전략을 고수해온 멕시코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의 직업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매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교육, 보건 부문과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인들의 경제 상황도 좋아져 주택 소유주도 증가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17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에서 한인들의 주택, 직업, 소득 등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미국 내 한인 거주 주택은 60만 1,209호이며 이 가운데 소유주택 거주가 51.3%, 임대주택 거주는 48.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주택 소유율은 63.9%였습니다. 또 1년 동안 가구 수입에서 주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이 60.9%였고 30% 이상은 39.1%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조사보다 소폭이지만 한인들의 주택 비용 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 한인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점차 자영업자 비율이 줄고 공무원 부문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6세 이상 근로자는 88만 9,266명으로 집계됐고 개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80.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부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11.4%, 자영업 종사자는 7.7%로 파악됐습니다. 매니지먼트와 사업, 과학, 예술 부분에 절반이 넘는 51.3%가 몰려있고 서비스 부문에 15.5%, 판매와 사무직에 23.2%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은 교육, 보건, 사회복지와 전문직 부문 종사자는 증가세, 소매 부문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인들의 소득을 보면 2017년도 한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6만 9,175달러로 2016년보다 약 4,000달러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미국 전체 가구당 중간소득인 6만 336달러보다 약 9,000달러가 많은 것입니다. 한편 2017년 미국 내 전체 한인 인구수는 188만 7,91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선거 시작부터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있는 후보가 있는데요. 버겐 카운티 셰리프에 도전하고 있는 로버트 쿠글러 후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한인 마트에서 뉴저지 해병전우회와 공동으로 선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한남체인 버겐 카운티 셰리프 후보 로버트 쿠글러 선거 캠프와 뉴저지 해병대 전우회가 함께 선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마트를 찾은 한인들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해병대 전우회는 로버트 쿠글러 후보가 오랫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해왔으며 한인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사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인들의 그 의견들을 좀 참작해서 그 의견들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are here today in Fort Lee at the Hanam Market with my Korean organization, my Korean Marine organization. I am so proud and privileged to have their endorsement and their support in my quest to be the next Bergen County Sheriff. 무소속 기호 5번으로 셰리프 선거에 출마한 쿠글러 후보는 한인 경찰 채용 증대, 한인 경찰 인턴 리더십 프로그램 유지, 통역 서비스 제공, 한라인 서비스 개설을 공약으로 한인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출신의 하용화 현 미동부 지역 부회장이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 옥타의 20대 신임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어제 경남 창원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월드 옥타 신임 회장 선거에서 하 부회장은 162표를 득표해 105표를 얻은 박병철 현 월드 옥타 이사장을 누르고 제20대 신임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하 신임 회장의 임기는 11월 1일부터 2년 동안입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이 월드 옥타 회장에 선출된 것은 조병태 9대 회장과 서진형 13대 회장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하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함께하는 힘있는 자랑스러운 월드 옥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74개국 147개 지회를 둔 월드 옥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 당선자는 신임 이사장의 김성학 호주 멜버른 지회장, 수석 부회장의 남기학 중국 부회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팁 근로자 최저임금은 $2.13로 지난 27년 동안 인상된 바 없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팁 근로자가 많은 한인 요식업이나 네일업계 등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의 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현재 시간당 $2 13센트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팁 근로자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샤본다 슈음터 하원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식당, 미용실, 네일살롱 등의 업종에 다수 종사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의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8 85센트로 인상되는 데 반해 팁 근로자 최저임금은 지난 1991년 $2 13센트로 정해진 후 27년간 변함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샤본다 슈음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팁 근로자는 대부분 여성과 소수계, 저학력자들이고 이들은 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뉴저지 팁 근로자의 63.1%는 여성, 45%는 유색 인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업주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결국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지난해 12월 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2시간 동안 멈춰 승객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30일에도 다시 열차가 지연되고 멈춰서 승객들의 거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30일 뉴저지주 커니와 시카커스를 연결하는 해켄색 강 포탈 다리의 기계적 결함으로 오후부터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 물길을 열어주는 스윙 브리지인 포털 다리는 1시간 이상 열린 채 제 위치로 돌아오지 못했고 다리가 원상태가 된 후에도 열차에 따라 최고 9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엠트랙과 뉴저지 트랜짓은 열차표를 갖고 있는 승객이 뉴저지 트랜짓 버스나 개인 회사 버스 등을 탑승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문제가 된 다리는 만들어진 지 111년 된 것으로 뉴저지주는 지난 6월 주 내 오래된 다리의 개수와 보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이 다리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다리는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는 허드슨강에 열차가 지나가기 위한 전용 터널 2개를 새로 짓고 기존 펜스테이션과 연결된 낡은 터널을 고치기 위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 일원의 한인, 한국계 은행들이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어제 발표한 2018년 3분기 은행 실적에 따르면 한인은행들은 자산, 예금, 대출 등 외형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대체로 무난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상장은행인 뱅크 오브 홉, 한미은행, 퍼시픽시티뱅크는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나스닥에 주식이 상장된 퍼시픽시티뱅크는 두 자릿수 성장세에 손익도 지난해 비해 32.6% 증가했습니다. 뉴욕 일원에 본사를 둔 한인은행인 노아은행은 지난 분기 손실을 기록했던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비해 135.3%나 증가해 크게 분발했습니다. 뉴밀레니엄은행도 자산 예금 대출이 모두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에서는 은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한국계 은행들이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23만 8천 달러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고 KB 하나은행 USA는 자산과 예금이 크게 증가했지만 대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3분기에도 여전히 100만 달러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 정치인들도 대학 입시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아시안 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데나 로이바커 캘리포니아주 48지구 연방 하원 의원은 오늘 웨스트민스터의 베트남 전쟁 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시 디보스 연방교육부 장관에게 아시안 대학 입학 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발송된 공문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회의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대학은 인종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입학을 결정해야 한다며 아시안 입학 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전기 스쿠터 라임에서 화재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됐습니다.
전기 스쿠터 공유업체 라임은 지난 여름부터 시중에 유통된 일부 스쿠터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배터리 결함이 발견돼 2,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스쿠터는 LA와 샌디에고 그리고 레이크타우 지역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기 스쿠터에 대한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운영 방법과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소방청이 오늘부터 해외 여행객이나 재외 국민이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방청은 그동안 해외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응급처치 방법, 현지 진료 안내와 국내 이송 절차 등을 문의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며 외교부와 협력해 해외에서도 재외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가 어제 5.18 기념재단과 국제협력기관 협약 체결식을 갖고 앞으로의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민권센터와 5.18 기념재단은 5.18 정신의 세계화를 공동의 목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활동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교환 협력, 5.18 정신 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활동, 연구 조사와 교육 활동 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인적, 물적 지원 제공과 행사와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등의 방법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랜트는 우선 뉴저지 사무실 설치와 운영을 위해 사용될 계획으로 팰리세이드 파크 또는 호틀리 등에 설치해 내년 1월부터 뉴저지 한인들에게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무지개의 집 운영 비용 등으로 2년 동안 $30만,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 기금 $65만 등도 포함됐습니다. 11월 6일 중간선거일에 뉴욕시 공용 자전거 시리바이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리바이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스마트폰의 시리바이크 앱에서 바이크 투 보트를 입력하면 30분 무료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당일 뉴욕시뿐 아니라 보스턴과 워싱턴 DC, 미니애폴리스,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8개 도시에서도 공용 자전거 무료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흐리고 몇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영상 21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영상 13도. 토요일 역시 대체로 흐린 날씨에 몇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